여러분 안녕하세요, 캠캠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오스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만 아직도 시차 적응이. 하지만 일요일 오전 10시 여러분과 만나는 즐거움을 놓칠 수 없죠. 이번 호도 역시 재밌습니다. 그나저나 왜 LA에서 먹는 한식이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을까요? 이거 좀 미스테리. 바로 들어갈게요. 고고! 일론 머스크에게 13번째 아이가 태어났군요. 이 사실을 보수파 인플루언서이자 작가인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가 자기 X 계정으로 밝혔는데, 일론이 딱히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았지만 2월 28일에 법원이 일론에게 애슐리가 출산한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신문에 나오도록 명령하고 있었으니 팩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애슐리가 알린 건 애슐리가 현재 일론과 아이를 두고 친권 재판을 벌이는 중이고, 이걸 언론에서 알자 터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허허, 그런데 이 와중에 뉴럴링크의 이사이자 현재 일론의 파트너인 시본 질리스도 일론과 자기 사이에 둘째 아들인 셀딘이 태어났다고 X로 발표. 일론은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했네요. 이젠 연을 끄는 일론의 아들이었던 딸 비비안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해리 스타일스, 한때 마블 영화 이터널즈의 쿠키에 나오면서 기대감을 주었건만 What a pleasure to make your acquaintance. I'm Eros. 요즘은 활동을 쉬면서 근황을 볼 수 없었는데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마라톤을 엄청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려 38,000명이 참가한 최대 규모의 시민 마라톤인 도쿄 마라톤 2025에 출전. 3시간 24분 7초 만에 42.195km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완주자 26,706명 중에 해리의 순위는 6,010이었습니다. 이날 도쿄는 기온이 20도를 넘는 후끈함을 자랑했다는데요. 1km를 5분 미만으로 뛴 것이 알려지면서 X와 레딧에서도 다들 깜놀한 반응이었죠. 지난 2월 말쯤 해리가 도쿄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가 인터넷에 뜨면서 조금씩 화제가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공연도 아니고 촬영도 아니고 마라톤이었다. 해리는 뛰면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거나 미소를 지어줬다는데, 이 여유도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해리는 그동안 퍼스널 트레이너와 함께 5년 이상 훈련을 해왔다죠. 트레이너가 말하길 해리는 1마일 약 1.6km를 5분 13초 만에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저 신발이 이뻐서 알아봤는데요. 나이키 알파 플라이 3라고 합니다. 사야지. 팬들이 콘서트에 와서 치고 받고 싸우면 가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라이어 캐리처럼 캐롤을 멈추지 않는 타입도 있지만 90년생 컨트리 가수 칼리 피어스처럼 아주 진지하게 싸움을 말리는 가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Tonight, we're all here to just have a good night. You know what I mean? Okay? We're all friends at my shows. And girl, I am sick and I ain't got time for it, okay? So just, please. I love you. I'm just saying, please don't make everybody around you angry, okay? 암지척.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멋지다, 정말 프로답다 라며 칭찬의 목소리를 내는 중입니다. 하지만 칼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팬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콘서트장에서 질질 끌려나갔다는데, 칼리가 콘서트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팬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작년 8월 콘서트 진행을 방해하는 한 팬을 칼리가 쫓아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Somebody get him out of here. I do not want him at my show. Get out of my show. If you're gonna be an asshole, then you're gonna have to say it to me and get the f*** out of my show. I do not have time for dicks. See you later. 이런 칼리가 사실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려졌죠. 작년 5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심낭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So if my shows look a little bit different, just know it's because I have to keep my heart rate under control right now. And that doesn't mean that I'm not going to be completely fine. It just means right now I've got to really take this seriously. And so 이래서 이번 공연 중 관객들이 서로 싸우자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팬들에게 부탁을 했던 칼리 피어스. 오늘 무슨 건강 특집인 건지 건강 제일. 곧 개봉할 신작 영화 어나더 심플 페이버를 미리 선보이기 위해 인기 영화 및 음악 축제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등장한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애나 캔드릭. 그런데 서로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각자 보인 반응이 영 달라서 화제죠. 한번 보시죠. Like, what does it mean to be back with Anna? Oh, it's the best. I'm so happy. Like, okay, so this way. 이런 반면 애나는 Anna, what does it mean to be working with Blake again? Oh, talking about you. 이러곤 가버렸죠. 그래서 다시금 둘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에 불이 확 붙었지만
사실 그날 두 사람은 인터뷰를 위해 오전부터 함께 있었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 별 문제 없어 보였고 해당 소문도 사실이 아니다 라는 소식통의 발언이 있었지만 글쎄요. 애나의 발언을 보면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전날부터 37살인 라이블리가 39살인 캔드릭과 마주치는 걸 불안해했다고 하죠. 왜냐면 최근 저스틴 발도니와 엄청난 소송전을 벌이면서 라이블리의 평판에 금이 가버렸고 전편 심플 페이버는 2천만 달러를 들여 9,800만 달러를 번 히트작이라 이번 속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이 영화를 3년 동안 만들어온 폴 페이그 감독이 지난 1월 이 영화가 강제로 공개가 보류되었다는 루머에 완전한 헛소리다 라고 답해야만 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한간에 따르면 두 여배우 사이에 누가 최상위 타이틀인가를 두고 실제로 마찰이 있었다죠.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특히 강하게 타이틀을 얻고자 했다는데요. 애나 캔드릭은 그 요구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면서 현재는 둘 사이가 틀어진 상태로 영화 제작사 및 홍보사 측은 이 두 배우에게 행복한 표정으로 그 간극을 메우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애나는 시사회 때 하게 될 모든 인터뷰가 라이블리 대 발도니 소송의 Q&A 세션이 되는 걸 경계해야만 하기에 내내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이블리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에 대한 질문에만 답하는 모습을 보였죠. 점점 더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라이언 레이놀즈 부부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헐리우드. 재판이 한참 남았음에도 이미 후폭풍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때 R&B의 정점이었다가 지금은 성범죄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알켈리가 한 팟캐스트에 전화 출연해서 화제죠. 이 방송이 AMP와 함께하는 수감자 티타임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Hello, I was called and told to sing happy birthday to somebody. What's up? How are you? Great, I'm great. You ready? Oh, you gonna sing to us? Okay. We are ready. We're ready. Standing here looking in the mirror, saying damn to myself. 네, 이 노래는 98년 곡 When a Woman's Fed Up이고요. Yay! 그 다음은 That I know it is somebody's birthday tonight. 2003년 곡 Step in the Name of Love네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연방교도소에 갇힌 알켈리는 석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며 최대한 인내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30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노래를 쓸 시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레코딩은 못하겠지만요. 그래도 켈리와 변호사는 우리의 항소는 끝나지 않았다. 우린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의 단짝인 네드 역으로 잘 알려진 배우죠. 제이콥 베털론이 약혼을 했군요. 뉴욕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여친 베로니카 레어호브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우리가 함께할 남은 인생의 시작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공교롭게도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도 1월 6일에 약혼 소식이 알려졌었는데 불과 2달 만에 제이콥에게도 경사스런 날이 왔습니다. 제이콥은 필리핀계 미국인 배우로 조연 데뷔작이었던 노스우즈 바로 다음 영화가 스파이더맨 홈커밍이었죠. 당시 톰과 제이콥은 애틀랜타 촬영장 근처에 얻어둔 작은 집에 살면서 엄청나게 친해졌다는데요. 3명 중에 리더가 젠데이아였다고 합니다. 모두 여전히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 연락도 나누고 있다는데요. 제이콥도 나름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고 잭 퀘이드와 출연하는 액션 로맨스 영화 노보케인이 조만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얼마 전 드류 베리모어 쇼에 출연한 메건 마클. 그런데 웬일인지 둘 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메건은 자신의 새로운 넷플릭스 쇼 With Love 메건과 자신이 런칭한 브랜드 As Ever를 위해 홍보를 뛰고 있는데요. 이번 쇼 출연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참고로 초면이고요. 같은 WME 에이전시 소속입니다. 한번 보시죠. 나오자마자 길게 꼭 끌어안고 How do you feel about all the Academy Award buzz going on? 드류 베리모어가 원래 좀 들이대는 편이긴 해요. 어쨌든 왜 욕을 먹었나? 일단 비판 포인트 1. 드류가 평소보다 더 들이댔다. 초면인 사람을 가짜로 감격한 듯 포옹한 건 너무 심했다. 집착적이고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듯 했다. 라는 게 되겠고요. And I can't imagine anybody disliking you. Oh, please.
Do you want to know, ironically, who dislikes me the most sometimes? Who? Myself. Oh, me too. Oh. And but 비판 포인트 2는 대화 자체가 엄청 자기적 위선적이다. 거의 전부 가짜다. 이렇게 매일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건 쉽지가 않지. 드디어 메건 마클이 짝을 만났다. 약 7분 만에 얼마나 많은 가짜 애정과 관심이 담겼는가.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특히 좀 이상했던 순간이 뭐냐면요. Here with the one and only Megan, everybody. Megan Sussex. 이렇게 드류가 메건을 메건 서식스라고 부르는 건데 해리와 메건이 2018년 결혼식 당일에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서식스 자규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2020년 초에 공식적인 왕실 업무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왕실 측도 이제 더 이상 공식적인 왕실 칭호를 쓰지 말아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란 듯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메건은 넷플릭스 쇼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Jack in the Box because my mom loves their tacos. I don't think anyone in the world knows that Meghan Markle has eaten Jack in the Box and loves it. It's so funny too that you keep saying Meghan Markle. You know I'm Sussex now. You have kids and you go, no, I share my name with my children. Yes. And that feels so, I didn't know how meaningful it would be to me, but it just means so much to go, this is our family name. 즉, 자신이 한때 가졌던 자기를 이젠 실제 성으로 쓰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속도 점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10분도 못 버틴다에 짜파게티 2개를 걸죠. 최근 제니퍼 로페즈와 이혼 후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벤 애플렉. 혹시 새로운 사랑을 찾았을까요? Nope. 벤은 전처 제니퍼 가너와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페인트볼을 즐기러 와서 내내 함께 착부터 수다를 떠는 한편 이렇게 살짝 허리에 팔을 두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한 소식통은 벤이 제니퍼 가너와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 타이밍만 맞는다면 관계를 맺을 의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고 이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니퍼 로페즈는 심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만 사실 아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 로맨틱과는 거리가 있고 제니퍼 가너에겐 여전히 남친 존 밀러가 있기에 사실상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도 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그냥 계속 이럴 것 지난 후에 다루고 싶었던 내용을 뒤늦게나마 전합니다. 지난 2월 26일 드라마 시리즈 버피와 가십걸 출연으로 알려진 배우 미셸 트라천버그가 뉴욕 자택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성은 없어서 자연사다 또는 돌연사다 이런 국내 뉴스 내용들도 있었지만 작년에 간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합병증을 의심해보고 있는데요. 미셸의 가족들이 부검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인은 불명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가십걸 출연 당시엔 이런 모습이었으나 2023년 11월만 해도 많이 수척해지고 야윈 모습이었죠. 미셸은 사망하기 6일 전만 해도 뉴욕 맨해튼 소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동석한 지인들은 미셸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말을 들었고 레스토랑 종업원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무척 버거워했던 걸 기억한다 라는 증언을 한 것을 보면 최근 미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분명한 듯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전 세계를 눈물 흘리게 만든 한국의 한 영상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0대 노인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주택가. 그는 수십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갑작스레 떠나보내고 노년기를 외롭게 보내왔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하루도 빠짐없이 폐지와 고물을 주워 내다 파는 삶. 쉴 공간이어야 할 그의 집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유일하게 잘 정돈된 한 곳. 바로 아내와의 찍은 사진이 걸린 벽면이었는데요. 사실 그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전장에 뛰어든 참전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60대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는 외로이 남겨져 어느덧 93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한 한국 기업이 그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인데요. 이들은 하늘나라로 떠난 아내를 AI로 구현하여 남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제작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내가 떠난 뒤에도 당신은 늘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걸 알아요. 당신은 언제나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당신보다 먼저 가서 미안해요. 비록 손을 잡아줄 수는 없지만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오열을 하는 참전용사. 그 짧은 순간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한국 기업 인프레쉬와 참전용사의 인연은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6.25 참전용사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이들은 즉시 지원을 결정. 그의 집을 직접 찾아가 하루를 함께하며 후원금을 전달했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며 수십 년을 소망해오던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이 영상 편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들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수많은 후원을 진행해왔고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 나서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왔고 이제는 그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주 특별한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는데요. 이 키링은 6.25 참전 용사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 자신의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역사적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서명 한 글자 한 글자 디테일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원하는 문구나 이름을 각인할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도 역사를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수익금의 일부는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되며 이 행보에 동참한 우리들의 이름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해당 태극기 키링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메인 이슈였던 헐리우드 레전드 진 해크먼과 그의 아내 베시 아라카와의 의문사 사건, 뉴멕시코 의학조사관 사무실과 보건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부부의 부검 결과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여론이 술렁이고 있죠. 한번 보시죠. And then touch on some new information. As we know, both individuals tested negative for carbon monoxide. City Fire conducted tests and deemed scene safe for deputies to conduct their investigation. The preliminary pacemaker interrogation results were released last week. The gas company New Mexico, they also did an analysis of the residence, and they found one minor leak in a single burner on the kitchen stove, which was 0.33% of room air, which was pretty minute and insignificant. Since that time, Xena, the deceased dog, has been taken for necropsy at the Veterinary Diagnostic Services, and we'll be awaiting those results. Speak a little bit in reference to the timeline for Betsy Arakawa. We know from our investigation that on February 9th, 2025, she picked up Xena from Gruta Veterinary Hospital. There was a procedure that was done with the dog, which may explain why the dog was in a crate at the residence. I'm going to go ahead and turn over the podium to Dr. Gerald. 보안관에 이어서 뉴멕시코주 수석검시관 헤더 자렐 박사가 발표를 이어가죠. I'm Dr. Heather Gerald, the Chief Medical Examiner for New Mexico at the Office of the Medical Investigator. I'd like to begin by stating that it is unprecedented for the Office of the Medical Investigator to make public statements about death investigations. However,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se two deaths require accurate dissemination of important information. On Thursday, February 27th, I performed an autopsy on Mr. Gene Hackman. Medical examiner Dr. Daniel Gallego at the Office of the Medical Investigator performed a full autopsy on Miss Betsy Arakawa Hackman. The cause of death for Miss Betsy Hackman, aged 65 years, is hantavirus pulmonary syndrome. The manner of death is natural. Autopsy examination and full-body postmortem CT demonstrated no findings of trauma internally or externally, with microscopic findings consistent with hantavirus pulmonary syndrome. Laboratory testing was positive for hantavirus at a clinical lab, with required confirmation testing positive at Scientific Laboratories Division. 한타 바이러스는 설치류, 특히 쥐가 전파시키는 바이러스로 폐 증후군이나 출혈열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죠. 치사율은 약 38에서 50%에 이르고요. 미국에서 발견된 한타 바이러스 변종은 사람 간에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주택 부지 내에 설치류가 들어온 흔적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Testing for COVID-19, influenza, and other common respiratory viruses was negative. Testing for carbon monoxide was negative. There were no other significant natural disease findings. Pills present on scene were thyroid medication, which were being taken as prescribed and is not currently a concern for a contributory cause of death. 이제부터 진 해크먼의 사인이 나옵니다. The cause of death for Mr. Gene Hackman, aged 95 years, is hypertensive an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with Alzheimer's disease as a significant contributory factor.
autopsy examination and a full body postmortem CT examination demonstrated no acute findings of internal or external trauma and showed severe heart disease, including multiple surgical procedures involving the heart, evidence of prior heart attacks, and severe changes of the kidneys due to chronic high blood pressure. Examination of the brain showed advanced Alzheimer's disease as well as blood vessel changes in the brain secondary to chronic high blood pressure. Testing for hantavirus was negative. Additionally, there were no autopsy findings concerning for hantavirus infection. Mr. Hackman's initial pacemaker data revealed cardiac activity on February 17th, with subsequent pacemaker interrogation demonstrating an abnormal rhythm of atrial fibrillation on February 18th, which was the last record of heart activity. Based on this information,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Mr. Hackman probably died around February 18th. Based on the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Ms. Hackman passed away first, with February 11th being the last time that she was known to be alive. 네, 지네크먼은 95세에 알츠하이머가 진행된 상태였고 아내 배 씨는 한타바이러스로 먼저 사망. 하지만 지네크먼은 자신을 돌볼 방법도 도움을 청할 방법도 몰랐으며 뱃속에 전혀 음식이 없었던 걸 보면 굶어 죽었다고 볼 수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진이 아내의 사망을 인지한 것의 여부를 떠나서 엄청난 혼란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을 듯하고 반려견도 마찬가지. 동물병원에서 데려와 잠시 캐비넷에 넣어놨는데 그 사이에 갇혀서 굶어서 사망.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남겨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아쉬운 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 사이 한 번도 연락을 취하거나 살피지 않았다는 거. 저도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데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한 주 특집 2편이 있었죠. 하나는 화제의 마블 드라마 데어데블 본어게인의 분석 리뷰. 3화까지 미리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잘 빠졌고 현재 정말 많은 팬들이 향후 전개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곧 개봉할 영화 노보케인의 미리 보기 영상입니다. 평범한 은행원 네이선이 운명의 상대를 만났는데 그녀가 그만 납치가 되어 네이선이 갱단들을 추적하게 되죠. 사실 네이선은 통증을 못 느끼는 질병이 있어 그냥 막무가내로 벌어지는 액션 로맨스 빵빵 터지는 팝콘 무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선 노보케인 예매권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못 보셨다면 함께 즐겨주시고요. 지난 몇 주 동안 쉼이 없었기에 오늘은 저도 좀 휴식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매일매일 또 만나요.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